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1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대 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뭐 이런 암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담도, 담낭암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그쪽에서부터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동국대병원 김달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정은입니다. 네, 저는 수서양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주대 종양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담도 담낭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담도 담낭암은 사실은 다양한 증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진단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이런 걸 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도 담낭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담도 담낭암 뭐 위치는 어딘지 종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김다른 교수님? 담도는 이제 간 안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담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 담즙을 잠깐 저장하는 장소인 담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오른쪽 갈비뼈 밑에 있는 갈비뼈로 이제 가려져 있고 오른쪽 이제 위쪽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담도암, 담낭암은 이제 그 담도랑 담낭에서 걸리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담즙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길이 담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잠깐 저장됐다가 다시 나오는데 저장되는 곳이 담낭이고 담낭. 네. 기능은 뭐가 있어요, 담즙이? 담즙 소화 기능 있죠, 소화 기능. 네. 이제 지방의 소화와 관련이 그럼 있는 이제 걸로 어쨌든 알고 그런 데 있고요. 문제가 네. 있으면은 소화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위치는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그 분류를 좀 네. 이제 담도가 이제 간 안에 간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간 내 담도가 있고 간 외 담도가 있고요. 간 외 담도는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간 내 담도암, 뭐 간 외 담도암 있고 뭐 간에서 바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의 뭐 간 담도암 같은 경우는 클라친킨 종양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분류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되게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수술할 때 서로 절제하고 다시 연결하고 이러는 과정이 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지어놓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위치에 따라서 간 내에 있는 경우를 간 내 담관암 그 다음에 간 외 담관이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서 그 중에 조금 위쪽에 있는 부분을 위치가 특별하기 때문에 클라츠킨 튜머, 클라츠킨 종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낭 부위에 있는 경우는 또 수술법이 다를 테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췌장이랑 그 다음에 십이지장 부위랑 좀 겹쳐져 있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또 수술법이 또 복잡하고 이제 아마 그렇게 돼서 분류를 그렇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담도, 담낭암 증상이 그럼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단할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제일 흔한 증상으로 황달이 제일 많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나 아니면 염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담낭염이나 이런 게 같이 동반돼서 오는 분도 있고 담도염이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황달이 생기면 이 담즙이 못 내려오니까 변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담즙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소화 효소처럼 소화될 때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걔가 그쪽에 암이 생기면 걔가 잘 못 내려와서 막힐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막혔을 때 황달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쪽 부위에 염증이 같이 생기면 우리가 담도염, 담도염, 담낭염 뭐 이런 것처럼 열이 나서 그렇죠. 병원에 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황달과 열이 동반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보통 CT를 보면 네. 담관이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초음파라든가 이런 담낭이 늘어나 있죠. CT나 이런 데서. 오케이. 그러면
황달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담낭암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췌장암이나 아니면 네. 간경화가 심해서 황달이 올 수도 있고.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성 질환이 될 그러니까 수도 있고. 간 기능 자체가 나빠져서 황달이 오는 수도 있고 폐쇄성 황달이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막혀서 생기는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막혀서 생기는 폐쇄성 황달이 돌 있는데 때문에 그게 이제 담석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담도 암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게 막히면은 황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위가 통증도 유발될 수도 있고 거기가 감염이 돼서 열이 낳는 염증. 담낭염이나 담도염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 증상 없이 이 황달만 그렇죠. 살짝 있는 무증상으로 경우도, 오는 경우도 있죠. 경우도 있고 거의 증상이 없는데 검진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뭐 운이 이런 좋으신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운이 있겠네요. 좋은 그리고 경우. 제일 위험한 건 네. 만약에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사실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가 네. 굉장히 쉽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 그게 부위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열이 나서 황달이랑 네. 열이 와서 수술하러 왔는데 담낭염이라고 얘기 듣고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다. 암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암이 있었고 걔가 황달을 유발을 했고 걔가 염증을 유발을 해서 담낭염이 오히려 더 큰 증상인 것처럼 나타나죠. 처음에 진단이 됐지만 나중에 수술해놓고 보니까 거기 암이 동반돼 있더라. 라는 것들이 진단돼서 다시 재수술을 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다시 경우가 있다 재수술하는 이거죠. 경우가 꽤 있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암에 관련돼서는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이게 제일 흔한 증상은 어쨌든 황달이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수술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낭암이 의심이 된다 이런 증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결국은 필요한 지금 검사? 네. 말씀하신 대로 황달이 이제 주된 네. 그 증상으로 오시는 것 같고 황달은 사실 말이 쉽지 되게 이머전시 상황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응급 상황이라는 그렇죠.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간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폐쇄성 황달은 교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단이고 뭐고 일단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급한 시간 내에 나빠질 수도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황달이 주된 경우에 황달을 풀어주지 않으면 간 그다음에- 기능이 나빠지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그쵸. 수 있어서 우리가 응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황달을 먼저 풀어주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쵸. 진단보다도 그게, 황달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 네. 게다가 거기에 만약에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 폐혈증 같은 경우였으면 더욱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진단으로 걸 갈 건데 네. 그거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시술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도가 막히니까 담즙이 고일 수밖에 없고 뒤로 이제 역류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담즙을 우회시켜줘야 돼요. 방법은 밖으로 빼주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피적 담즙 배액술이라 그래서 튜브를 넣어요. 그래서 지금 못 내려가니까 암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 밖으로 빼주는 게 우선. 그래서 그러니까 경피적 담즙 배액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설명드리면은 바깥쪽 배 쪽에서 이쪽이든 배 쪽에서 관을 넣어서 관이 제일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부위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담즙이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바깥으로 나오도록 맞아요. 우회시켜주는 시술을 우리가 경피적 네. 담즙 배액술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그게 진단 목적으로도 하지만 일단은 응급 상황을 그렇죠. 해결하기 위한 맞아요. 조치다라는 네. 거죠. 예,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해놓고 나면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해야죠. 어떤 암인지 염인지. 왜 황달이 왔는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물론 되게 이런 담즙 배액술 하기 전에 CT가 먼저 찍어지는 게 일상 진료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CT 베이스로 저희가 진단할 수밖에 없고 필요시 MR 뭐 아니면 MRCP라는 약간 좀 MRI를 이용한 이제 담도 조영하는 방법들이 있고 간 기능과 연관돼서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오면 CT 조영제 사용을 못 하니까 이제 저희가 초음파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황달이 왔다. 그런데 황달이 왜 담관 쪽이 내려가는 쪽이 그 긴 여러 이 간 내에서부터 간 바깥에서부터 췌장 거쳐서 엄청 12지장까지 길게 가죠. 네. 쭉 내려가는 길 중에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됐는가를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보려면
배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검사법으로 초음파, CT, 그다음에 MR. 자기 공명 네, 촬영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조직 검사.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부위가 의심이 되는 혹이 있으면 암인지 아닌지 그렇죠. 네.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위치상으로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고 그 관이 너무 너무 얇죠. 얇고 쪼만해서 네.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암이면 위내시경에서 모양 이상하네. 좀 뜯어갖고 현미경으로 볼까? 그러고 조직 검사하면 알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이 부위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검사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조직 검사들이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담도 내시경이라고 위내시경 말고 특수한 내시경으로 담도를 보는 내시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도에까지 들어가서 담도 안에 있는 세포를 브러쉬나 아니면 솔 같은 걸로 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 이게 담도 내시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담도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과는 차원이 다른 내시경이죠. 그래서 위내시경은 굵기가 한 0. 너무 공포심을 그렇게 네, 조장하시면 그러니까 한 사이즈가 1cm 미만, 1cm 가까이 되는 굵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몸 안에 넣을 수 있는데 담과는 사실은 실제로는 한 5mm 미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시경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에서 아주 작은 거를 이렇게 바늘처럼 이런 것들을 속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고 거기서 또 뜯어내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도 내시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위내시경처럼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그냥 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물만 이렇게 좀 하거나 아니면은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기서 들러붙어 있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한 조직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죠. 그 방법이. 그렇죠. 네. 담도 내시경은 또 좀 위험한 게 합병증이 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췌장 부위로 들어가. 췌장 부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담도가 워낙 얇고 약하기 때문에 간혹 아주 드물게는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췌장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술도 어렵고 시술 후 합병증도 많아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시술을 한다고 금식을 해서 위내시경 하고 그 다음 날 뭐 식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췌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췌장이 손상당해서 만약에 췌장염이 오면 이 췌장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식을 시키잖아요. 뭐 깝깝하죠. 네, 쉽게 얘기하면 검사만 하고 조직 검사도 못 했다는데 일주일 동안 더 금식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검사.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위치상으로 너무 어렵고 쉽게 조직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간내담도나 아니면 덩어리가 좀 큰 경우에는 직접 밖에서 제일 쉽죠. 정기적으로 차라리.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접근하기가 좀 사이즈가 크거나 네. 아니면 간에 접근하기가 밖에서 찌르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아주 깊숙한 곳에 있으면 좀 어렵죠. 그렇죠. 주로 간내담도하면서 주로 많이 네. 시도를 하고요. 위내시경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초음파 위내시경. 그렇죠. 네. 이제 원래 사실 췌장암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그 담도암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이제 만약에 위쪽에 붙어 있는 그렇죠. 쪽이라면 이제 그렇게도 해볼 수 있다. 위에서 바로 접근하기 편하면 위벽을 뚫어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낭암에서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쉬운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CT라든가 MRI 같은 것들로 어디서 생긴 암인지를 먼저 추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조직 검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초반에 조직 검사가 제대로 안 얻어지면 저 이제 뭐 좁아졌다고 해서 이제 환자가 병원에 오고
근데 이제 조직 검사는 안 되고, 근데 너무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수술했더니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위가 이제 큰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네. 부위잖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사진상으로 요 정도 보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암이 확실하다, 90% 확실하다, 수술하자 이렇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위인 거죠. 99%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검사를 하니까 검사가 좀 오래 걸리고 검사의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좀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영상 검사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암이다라고 진단이 되면 범위에 따라서 치료법은 뭐 수술이나 뭐 아니면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네요, 그죠? 뭐 여러 번 이제 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건지 수술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얘기하기 어렵죠. 매우 어렵고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잖아요. 이제 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간내 담도, 뭐 간의 담도에 따라 좀 수술 방법이 달라질 텐데 일단 간내 담도인 경우에는 이제 간을 절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될 거고요. 간외 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서 바로 나온 그 담도가 상부인 경우, 상부 담도암인 경우는 간도 일부 절제가 돼야 되고 담도도 당연히 절제가 돼야 될 거고 하부 담도암인 경우에는 이제 담도가 절제가 되고 그리고 뭐 췌장 일부랑 뭐 12지장까지 같이 절제가 되는 수술이 이제 큰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누구를 수술하고 누구를 수술하지 않을 거냐를 구분하는 건 결국은 앞에서 찍은 우리가 CT, MRI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 다른 곳에 장기 전이가 없어야 될 거고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할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범위에 따라서 수술을 할 때 절제되는 간에 이 정도 절제하고 나서 남는 간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 자체는 사이즈 자체는 뭐 아주 크진 않은데 이 담관이 만약에 세 군데 갈라지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 이 간을 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발성 전이가 없더라도 수술을 못하는 그런 국소 진행성 뭐 담관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암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고려사항이 많고 그래서 담당 외과 선생님, 소화기 내과 선생님, 영상 선생님, 그 다음에 이 항암 치료하시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 방사선 종양과 네. 선생님. 다학제 진료를 네. 많이 좀, 하는 파트인 네. 것 같아요. 좀 네. 다학제 진료가 많이 필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위치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가 만약에 담관의 하부 담관이면 췌장이랑 12지장을 동시에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위쪽이면 그 분지 부위에 따라서 간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결정나는 거고 아예 안쪽만 있으면은 이게 남는 간의 기능에 따라서 이게 절제 가능하냐라는 게 좀 정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수술할 수 있으면 한다. 최대한. 가능하면 한다.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네. 네. 또 어려운 게 영상으로는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잘라서 현미경으로 좀 보잖아요. 수술장에서 자른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그럼 좀 더 잘라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잘랐는데 또 남아있다. 이렇게 자르다가는 간이 하나도 안 남아나겠다 싶으면 중단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가 미세 잔존암이 남아있는 간내 담관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는 거죠. 이 담도암에서는. 그래서 담도 담낭암에서는 사실은 사진상으로는 범위가 이 정도인 것 같지만 이 관을 타고 담관을 타고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자르고 나서 담관에 뭔가 잔존암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잔존암 양성인 담도 담낭암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게 보통 다른 암과는 다르게 수술할
하고 나서 이게 남아 있는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발률도 높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절제연 양성 담관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수술 다 해놓고 나서 암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서 되게 환자 보호자분들로서는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꽤 많은 암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수술자한테도 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수술하는 부담이고요. 선생님도 네. 굉장히 어렵게 수술하시는 경우가 네. 많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정도 절제하면 최대한 다 많이 잘라내면 완치율이 높아지지만 더 자르다가는 간 기능이 네. 모자라서 못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겨놓고 나와야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상으로는 보이지 남은 게 없지만 현미경상으로는 남겨놓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절제연 양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떼낼 수 있으면 최대한 떼낸다. 네. 는 거고 그러면 수술 후에 추가적인 치료 보조요법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보조요법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사실 재발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암 자체가 그래서 보조항암 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 항암제 치료 종류가 지금 뭐 어떤 거 뭐뭐 해요? 먹는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고 그러나요 이게? 그렇죠. FL 5FU나 아니면 젤로다? 젤로다 먹는 약은 안 해요? 먹는 약은 비보 아니에요? 네, 지금 불법이죠. 급여사항 내는 급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서. 주사로 주로 많이 하죠 요새.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좀 많이 미진하긴 하죠. 많이 모자라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드문 암이죠. 네,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정도에만 좀 있는데 아직 임상 연구가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안 된 암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전이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수술하고 재발한 경우 항암 치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재발암이나 전이암에서 이제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데 뭐 원래 세포 독성 항암제가 주로 많이 하고요. 그걸 하고 뭐 1차 요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표준 치료로 정해져 있고 2차 치료부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죠. 약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PD-L1이 양성이면 비보험 이제 허가는 돼 있지만 비보험으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연구. 그것도 지금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아서 사실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가 표준치료 요법으로 정해져 있고 2차 요법이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게 불분명한 암이고 최근에 화두인 면역요법에 대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있어서 일부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건지가 아직 좀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앙내과학회가 항암제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이 구역은 진짜 잘 안 듣잖아요. 안 녹아요. 그러니까 폐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이거는 세포도성 항암제를 쓰면서도 어느 정도 암세포가 죽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거의 반의 반도 못 죽이니까. 네, 사실 임상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암종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담도 담낭암 치료할 때 각자 느끼는 제일 힘든 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얘기할 때는 사실은 저는 제 환자 중에서는 치료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폐혈증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생길 수 있다. 이게 사실 제일 걱정인 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세도 많잖아요. 연세도 많으셔서 사실 폐혈증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당간염이 와서 아니면 담낭염이 와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황달로 왔을 때 황달을 치료하는 방법이 암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바깥으로 아까 경피적 배액술을 하거나 아니면 속안에다가 관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관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쪽 부위가 염증이 자꾸 생기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장에서부터 세균이 올라와서 폐혈증이 자꾸 유발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별로 없고 항생제 치료에서 좋아지더라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항암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경우가 사실 대단히 많아서 아직도 연구가 정말 많이 돼야 되는 암이고 사실 치료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암이다. 이런 정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뭘 해도 환자 만족도가 떨어져요. 수술을 해도 항암 치료를 해도 뭘 해도 이렇게 만족도가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재발을 잘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1시간에 이 담낭암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 더 다루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